인간이라는 물고기는 석유라는 물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도 석유 산업에서 과거와 같은 어떤 도전이나 혁신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매장량을 꾸준히 올려갈 수 있느냐, 지금부터 남아있는 매장량 50년분은 정말 50년분일 수도 있다. 태양과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는 석유와 용도가 많이 다릅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 또는 원자력의 대체제로 보는 것이 맞죠. 화석 연료 중에서도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이거든요. 석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석유를 아껴 쓰는 것이 결국엔 가장 좋은 환경 정책이거든요. 50년분 남아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드리면 과거 한 30-40년 전에도 50년분 남아있는데 지금도 50년분 남아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인류의 욕망이 석유나 가스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201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는 기업은 엑손모빌이었습니다. 다른 쉐브론이나 이런 기업들도 시가총액 최상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었는데 이런 석유 기업, 석유 산업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 인재가 몰렸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석유 산업에서는 기술 혁신과 새로운 도전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쉐일 오일도 생산하는 기술적 진보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석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재나 자본이 몰리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ESG나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기조나 아니면 또 알리백 같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석유 산업보다는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쪽으로 인재가 몰리고 있죠. 앞으로도 석유 산업에서 과거와 같은 어떤 도전이나 혁신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매장량을 꾸준히 올려갈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약간 회의적인 면이 있거든요. 2015년 이후로는 석유 산업의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탐사 활동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매장량 50년분은 정말 50년분일 수도 있다. 개발이나 생산 활동이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공급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의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석유를 확보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능력도 확보하면서 그런 에너지 안보도 생각을 해야 된다. 석유 공급이 줄어든 거에 대비해서 석유를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좀 더 아껴 쓰는 그런 노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은 적어도 한 10년 이내의 미래에서는 좀 힘들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석유의 대체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는 석유와 용도가 많이 다릅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연료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석유는 거의 발전용으로 쓰이지 않거든요. 발전을 하는 연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원자력 같은 그 연료들이지 석유는 거의 발전용 연료로는 쓰이는 포션이 아주 적습니다. 그럼 석유는 어디에 쓰이느냐? 석유는 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연료로 전체 석유의 한 60%가 사용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와 운송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석유는 그 용도가 많이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석유는 또 연료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각종 제품의 원료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각종 가전제품, 각종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전제품이나 또 심지어 도로의 아스팔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우리 일상의 모든 제품들이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지거든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물고기는 석유라는 물에서 살고 있다. 사실 근데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어떤 이런 제품의 원료로 쓸 수는 없거든요. 석유와 재생에너지의 용도가 완전히 구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석유를 완전히 대체한다, 요거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실제로 중국이나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늘어나는 만큼 석유 소비가 감소하느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서는 석유 소비가 조금씩 줄긴 합니다만은 어떤 재생에너지 증가폭만큼 줄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든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석유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또는 원자력의 대체제로 보는 것이 맞죠. 그 석유가 완전히 다른 에너지원이나 다른 물질로 대체가 되려면은 항공기나 선박의 연료가 다른 물질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항공기나 선박을 다른 연료로 이제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태고,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저는 아직은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만은 아직은 소형차 부분에서 한정돼 있거든요. 대형 화물트럭이나 대형 중장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연료를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전기화에 대한 어떤 시도가 미약하단 말이에요. 이 석유가 완전히 대체되려면은 그 석유를 쓰지 않는 항공기나 선박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이제 주로 유럽의 선진국들인데요. 유럽 주요국의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재생에너지의 사용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7% 수준으로 낮은 상황인데요. 그 서유럽 선진국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 환경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이 전력 사용량 자체가 더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다면 전력 사용량도 많은 게 맞는 말일 텐데요. 근데 일단 유럽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그 경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더 적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이 더 적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전기 사용이 많은 구조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그런 제조업보다는 어떤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업이나 관광업 이런 쪽에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적죠.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사용량이 적은 유럽 선진국 입장에서는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디저트를 바꾸는 정도의 노력이라면 우리나라는 주식을 바꿔야 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국토 면적상으로도 상당히 재생에너지를 바꾸는 면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만 늘려간다고 했을 때 충분한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도 그 효용의 최대치만큼 활용해야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진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에너지원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IRA도 말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국제 정세를 고려한 법이기도 한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부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사실 이 미중 패권 대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앞서 있죠.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이제 에너지를 작업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필요한 석유의 70%를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에너지군을 자립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더 열심히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뭐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부분 모두 다 앞서 있지만 중국에 유일하게 뒤처진 부분이 재생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미래에는 더 큰 사업이 되고 더 큰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국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계속 놔두게 되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다 중국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자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인데 좀 아이러니한 이유이긴 한데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용 사업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비싸진 에너지를 사야 되는 그런 소비자의 비용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미국처럼 전반적인 석유나 가스 생산량이 많은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가격 비용을 상쇄하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미국의 국토가 넓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3년 1월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강릉과 삼척에서는 신규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화석 연료 중에서도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이거든요.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석탄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신규로 지어지고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에너지가 가진 딜레마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더 비싼 에너지원을 더 써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석탄은 가장 값이 싼 에너지원입니다. 석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민심뿐만 아니라 산업의 원가 경쟁력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석탄을 줄여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2023년 1월 현재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0 수준입니다. 리터당 단가로 따지면은 1리터에 하나로 한 600원 남짓하는 정도입니다. 1리터에 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콜라나 생수보다도 더 싼 가격이죠. 석탄도 마찬가지고 석유는 굉장히 값이 싼 자원입니다. 석유나 석탄을 쓰지 않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를 감축하는 길이나 어떤 에너지 전환을 하는 길에서는 이런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에너지원이 그만큼 또 필요한 열량을 낼 수도 없거든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가고 또 효율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작년 한 해 고유가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480억 달러 수준의 무역 수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석유라고 하는 자원이 우리나라 그 수입 품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클 정도로 수입을 하는 자원이거든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고유가 상황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데도 석유 소비 수준이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만성적인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자원을 조금 아껴 쓰고 또 효율화해서 쓰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유를 아껴 쓰는 것이 결국엔 가장 좋은 환경 정책이거든요.